몸이 내 맘 같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파킨슨병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파킨슨병을 늦추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실천 전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절망 대신 가능성을 만나보세요. 첫째, 조기 발견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파킨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년 전부터 미묘한 신체 변화나 일상에서의 이상 징후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병의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김정욱 씨 역시 그런 분 중 하나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졌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던 겁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정밀 검사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조기 진단될수록 치료와 관리의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처럼 도파민 세포가 50% 이상 줄어든 후에야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외에도 후각 저하, 변비, 어지러움, 렘수면 행동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후각 기능 저하는 파킨슨병 발병 2에서 3년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냄새를 잘 못 맡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노화로 단순히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격언 중에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환자 본인도 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운동 루틴을 만들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며 주변 가족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병을 일찍 인지한 환자들일수록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삶의 질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조기 진단은 단순히 본인의 삶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보다도 파킨슨병은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긴 병입니다. 따라서 환자 혼자만의 병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결국은 삶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중국 고전 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방과 조기 치료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평소와 다른 몸의 감각, 작고 사소한 이상 징후라도 무시하지 말고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가 병의 시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파민 보충제는 시작일 뿐, 핵심은 꾸준한 추적 관리입니다. 파킨슨병을 진단받는 순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병이 평생 간다는 말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병원에서 도파민 보충제를 처방받으며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마치 당장이라도 모든 증상이 사라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도파민 보충제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시적인 기능 회복을 돕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용을 시작한 이후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먼저 약물의 용량과 복용 시간은 환자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환자의 체중, 연령, 증상 정도,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세심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일부 환자는 복용 후 3에서 4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를 웨어링 오프 증상이라 부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복약 조절과 주치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일시적 불편으로 여기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증상 변화 하나하나가 병의 진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물 효과를 면밀히 추적하고 그에 맞는 생활 패턴을 설계하며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 전략을 조정해가는 데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은 스스로 병을 낫게 하고 의사는 이를 도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파킨슨병은 증상의 양상이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인지가 치료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꾸준한 진료, 정기적인 검사, 복약 일지 작성, 몸의 변화 기록 등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로 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챙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일상 변화, 감정 상태, 수면 패턴 등을 함께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길 약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두세 번의 약을 잊지 않고 복용하는 것만큼이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으로 식사하고 잠드는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도 약효를 최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도파민 보충제는 시작일 뿐이고 진정한 치료는 그 이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상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운동은 파킨슨병을 조절 가능한 병으로 바꿔줍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손상에서 비롯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 도파민을 보충하는 것이 1차적 치료법이라면 운동은 도파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2차적이고도 매우 강력한 보완 치료법입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은 뇌신경 회로의 가소성을 촉진시켜 도파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근력 운동은 근육의 협응력을 향상시켜 일상 동작의 안정성을 강화해줍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 속 문제숙 씨처럼 자전거를 타거나 트레드밀 위를 걷거나 밴드를 활용해 근육 운동을 하는 방식은 뇌의 운동 회로를 자극해 운동 예비능을 증진시켜줍니다. 서양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 환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파킨슨 증상의 진행이 느리고 인지기능 저하 또한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체감이나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뇌신경 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생물학적 변화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신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성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환자들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약물 효과 또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의 종류나 강도가 환자 개인의 상태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하기보다는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에서 시작해 점차 근력 운동과 균형 훈련을 더해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 운동 프로그램이나 지역복지관에 놓인 체육교실도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파킨슨병은 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 외로움도 동반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 삶의 질을 복원하는 방법이며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는 전인적 실천입니다. 넷째, 병보다 무서운 것은 낙심입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힘들게 만드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게 만드는 심리적 무게가 더 큰 병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은 후 처음 드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언제 어떻게 악화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사람을 위축시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닐까라는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한 환자들처럼 이 병을 마주하고도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운 이들이 존재합니다. 고영숙 씨는 12년째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절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몸이 조금씩 느려져도 인생은 계속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속담에 마음이 병들면 약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병 그 자체보다 병으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에 먼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상이 진행되며 일상 속에서 실수를 경험하게 될 때 낙담은 더욱 깊어집니다. 손을 떨다 컵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경험은 환자에게 큰 자괴감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쓸모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게 되고 이는 곧 우울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눔과 연결입니다. 자신이 겪는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 속에서 공감을 얻으며 다시 움직일 용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병원 내 환자 모임,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산책 하나하나가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서양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며 남긴 이 말은 단지 극한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왜 이 병과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삶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이 아닌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결국 파킨슨병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병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자세. 이 자세가 결국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몸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마음마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은 마음은 어떤 병보다 강합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히 완치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삶의 질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기 발견을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고 도파민 보충제를 정확히 복용하면서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면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일상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마음을 다잡아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면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병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일상의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으며 무엇보다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파킨슨병이라는 커다란 장벽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세네카는 용기를 내라. 내 안에 있는 것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병을 이기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굳어가는 다리로 천천히 한 걸음 내딛는 당신의 모습은 그 어떤 위대한 승리보다 감동적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것이 파킨슨병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몸이 내 맘 같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파킨슨병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파킨슨병을 늦추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실천 전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절망 대신 가능성을 만나보세요. 첫째, 조기 발견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파킨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년 전부터 미묘한 신체 변화나 일상에서의 이상 징후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병의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김정욱 씨 역시 그런 분 중 하나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졌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던 겁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정밀 검사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조기 진단될수록 치료와 관리의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처럼 도파민 세포가 50% 이상 줄어든 후에야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외에도 후각 저하, 변비, 어지러움, 렘수면 행동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후각 기능 저하는 파킨슨병 발병 2에서 3년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냄새를 잘 못 맡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노화로 단순히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격언 중에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환자 본인도 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운동 루틴을 만들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며 주변 가족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병을 일찍 인지한 환자들일수록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삶의 질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조기 진단은 단순히 본인의 삶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보다도 파킨슨병은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긴 병입니다. 따라서 환자 혼자만의 병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결국은 삶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중국 고전 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방과 조기 치료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평소와 다른 몸의 감각, 작고 사소한 이상 징후라도 무시하지 말고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가 병의 시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파민 보충제는 시작일 뿐, 핵심은 꾸준한 추적 관리입니다. 파킨슨병을 진단받는 순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병이 평생 간다는 말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병원에서 도파민 보충제를 처방받으며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마치 당장이라도 모든 증상이 사라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도파민 보충제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시적인 기능 회복을 돕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용을 시작한 이후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먼저 약물의 용량과 복용 시간은 환자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환자의 체중, 연령, 증상 정도,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세심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일부 환자는 복용 후 3에서 4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를 웨어링 오프 증상이라 부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복약 조절과 주치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일시적 불편으로 여기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증상 변화 하나하나가 병의 진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물 효과를 면밀히 추적하고 그에 맞는 생활 패턴을 설계하며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 전략을 조정해가는 데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은 스스로 병을 낫게 하고 의사는 이를 도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파킨슨병은 증상의 양상이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인지가 치료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꾸준한 진료, 정기적인 검사, 복약 일지 작성, 몸의 변화 기록 등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로 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챙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일상 변화, 감정 상태, 수면 패턴 등을 함께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길 약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두세 번의 약을 잊지 않고 복용하는 것만큼이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으로 식사하고 잠드는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도 약효를 최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도파민 보충제는 시작일 뿐이고 진정한 치료는 그 이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상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운동은 파킨슨병을 조절 가능한 병으로 바꿔줍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손상에서 비롯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 도파민을 보충하는 것이 1차적 치료법이라면 운동은 도파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2차적이고도 매우 강력한 보완 치료법입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은 뇌신경 회로의 가소성을 촉진시켜 도파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근력 운동은 근육의 협응력을 향상시켜 일상 동작의 안정성을 강화해줍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 속 문제숙 씨처럼 자전거를 타거나 트레드밀 위를 걷거나 밴드를 활용해 근육 운동을 하는 방식은 뇌의 운동 회로를 자극해 운동 예비능을 증진시켜줍니다. 서양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 환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파킨슨 증상의 진행이 느리고 인지기능 저하 또한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체감이나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뇌신경 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생물학적 변화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신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성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환자들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약물 효과 또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의 종류나 강도가 환자 개인의 상태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하기보다는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에서 시작해 점차 근력 운동과 균형 훈련을 더해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 운동 프로그램이나 지역복지관에 놓인 체육교실도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파킨슨병은 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 외로움도 동반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 삶의 질을 복원하는 방법이며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는 전인적 실천입니다. 넷째, 병보다 무서운 것은 낙심입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힘들게 만드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게 만드는 심리적 무게가 더 큰 병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은 후 처음 드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언제 어떻게 악화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사람을 위축시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닐까라는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한 환자들처럼 이 병을 마주하고도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운 이들이 존재합니다. 고영숙 씨는 12년째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절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몸이 조금씩 느려져도 인생은 계속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속담에 마음이 병들면 약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병 그 자체보다 병으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에 먼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상이 진행되며 일상 속에서 실수를 경험하게 될 때 낙담은 더욱 깊어집니다. 손을 떨다 컵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경험은 환자에게 큰 자괴감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쓸모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게 되고 이는 곧 우울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눔과 연결입니다. 자신이 겪는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 속에서 공감을 얻으며 다시 움직일 용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병원 내 환자 모임,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산책 하나하나가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서양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며 남긴 이 말은 단지 극한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왜 이 병과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삶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이 아닌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결국 파킨슨병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병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자세. 이 자세가 결국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몸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마음마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은 마음은 어떤 병보다 강합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히 완치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삶의 질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기 발견을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고 도파민 보충제를 정확히 복용하면서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면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일상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마음을 다잡아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면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병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일상의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으며 무엇보다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파킨슨병이라는 커다란 장벽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세네카는 용기를 내라. 내 안에 있는 것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병을 이기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굳어가는 다리로 천천히 한 걸음 내딛는 당신의 모습은 그 어떤 위대한 승리보다 감동적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